자, 한 끝으로 토익 스피킹 끝내기의 이혜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아마도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시험을 치르면서 기출문제를 매달 풀어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12월 20날 3시 30분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험이 어땠는지 전체적인 총평이라든지 그리고 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됐으며 어떤 식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요. 약간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파트가 다 그렇게 해서 다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좀 파트별로 여러분들께서 엑스트라로 추가적으로 좀 공부했었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총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어를 짚어나가면서 보여드릴 사항이고요. 파트 2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살짝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파트 2를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꼈었던 사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룸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having a meeting과 관련해서 뭐 talking to each other 이라든지 아니면 뭐 pointing at the whiteboard and giving an explanation, listening to, 뭐 writing something down. 자, 기본적인 동사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답변을 정리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제가 느낀 건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추가된 사항이 뭐냐면 막 옷을 입고 있으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팅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미팅이 끝난 상황과 같은 그러한 느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 어휘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사진을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익숙한 장소와 관련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들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당황했었을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행동별로 설명을 살짝 해드릴 거고요. 파트 3 같은 경우는 네, 기존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형식, 그래서 인터뷰와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 북스토어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습니다. 다들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어렵다, 당황스럽다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형을 계속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도치시키는 데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이해해서 바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부하실 때 짧은 문장의 문제들을 갖고 공부하시기보다는 좀 더 긴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요즘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4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자, 파트 4 같은 경우는 이 인터뷰 스케줄인데 인터뷰 스케줄도 우리가 제가 꾸준히 봐보니까 2015년 후반기가 돼서 이제 조금 나오는 경향이 슬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관련돼서 나오는 데 있어서는 매번 똑같은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약간씩 업그레이드된 변형된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나온 것들은 한 3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들 꼭 찾아서 여러분들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원래 인터뷰 스케줄과 관련돼서는 뭐 2014년 아니면 2013년 그때도 이제 종종 나왔었는데 그때는 한 가지 유형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요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파트 4를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뭐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에 준비했었던 도표들 외에 옛날 도표들도 여러분들께서 살짝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변형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파트 4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파트 1부터 여러분들께 어떠한 사항들을 주의해서 공부했었어야 되면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2개의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45초 준비 시간과 45초 답변 시간이 주어지죠. 문제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교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었다 하면 아마 그러한 단어라든지 강세하는 데 있어서 강세 주는 데 있어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유형이었냐면 브로드캐스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로드캐스팅 하면은 And now it's time for the local news 하면서 이러한 문장의 구도를 갖고 있는 거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제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Introducing event, 그래서 행사를 안내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시험에 나온 단어부터 살펴보면은 Townsend Village, 그래서 고유명사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Townsend, 그래서 town이란 단어와 send 그리고 village 이런 단어들이 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Annual Jazz Music Festival. 그래서 이러한 한 단어는 아니죠. 단어가 지금 4개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한숨에 이런 것들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한숨에 읽어내셔야죠. 그래서 중간에 절대 쉬지 말고 Annual Jazz Music Festival 한숨에 읽어내셔야지만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사람 이름은 항상 last name에 강조를 해서 Dora Webb, 웹에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약간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웹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웹 하시는 게 아니라 웹. 그래서 그냥 비발음을 한 번만 조금 길게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어를 떠나서 요즘에 이제 조금 한숨에 읽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가 발음이 조금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끌어내는 게 요즘 파트 1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일반적으로 The opening tonight. 그래서 tonight과 night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45초 준비 시간에 정확하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완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onight과 night 이런 것들 여러분은 혼동하지 말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 단어라는 이제 gain인데 gained, 과거 형태 같은 경우는 gained 하면서 ed 발음까지 끝까지 끌어내셔야지만 되는 거. 그래서 gained. 뭐라고요? gained. 그리고 recogn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recognition 같은 경우는 그냥 recognition 강세까지 살려서 recognition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규칙이 있는 게 뭐냐면 T-I-O-N으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바로 앞 음절에 강세를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 음절이 길거나 우리가 눈으로는 많이 봤는데 입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같은 경우는요.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recognition 하나씩 발음을 따박따박 해본 다음에 recognition 하면서 붙여서 두세 번 발음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답변 시간 45초 동안에 이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의 형태들을 순조롭게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지 않고 풀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singing인데 singing 같은 경우 잘못 보면 signing이라든지 singing이라는 식으로 잘못 혼동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실수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encouraged. 그래서 encouraged 먼저 encouraged 발음 하나하나 해보신 다음에 encouraged 묶어서 얘기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강세까지 살려서 encouraged 다시 encouraged 하시고요. resident 그래서 resident 그래서 음절별로 따박따박 발음하시고 그리고 나서 묶어서 강세와 같이 발음하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resident 그래서 발음 끝까지 S 발음까지 끌어주시고요. 그리고 performance 그래서 performance 강세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열 구문이 있었죠. 그래서 나열 구문이 뭐였냐면 singing, songwriting, and dancing.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가 묶여져서 한 명사로 제시된 것 같은 경우는요. 앞에 명사에 강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 명사로 해서 songwriting. 그래서 songwriting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열 구문은 항상 쉼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박자씩 쉬면서 singing, 강세는 강세대로 살려주면서 뒤에서 다시 한번 톤을 올려주시는 거. 그래서 songwriting 그리고 and danc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나열 구문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singing, songwriting 하고 말꼬리 올리듯이 강세나 강조를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억양에 있어서 되게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강세는 강세대로 살려서 singing, songwriting, and dancing. 자, 이러한 것들 주의해서 꼭 연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제시됐었던 건 announcement이 되겠습니다. announcement은 가장 기본적인 파트 1에서 자주 기출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그 announcement이 어디서 열리는 거냐? 바로 at the event에서 announcement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welcome to.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그래서 welcome 할 때 그냥 welcome to 하지 마시고 좀 더 느낌을 살려서 welcome to 하면서 강세 살려주시고요.
I would like to begin 이럴 때 I would like 할 때 발음 좀 더 부드럽게 I would like, would like 그래서 I would like to begin 한숨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꼭 연습을 그 구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F 발음 주의했었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fifth, TH 발음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to the 5th annual biology conference 한숨에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사와 뒤에 따라오는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단어가 여러 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중간에 절대 쉬면 안 돼요. 한 단어 취급을 해서 한 번에 읽어내셔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the 5th annual biology conference 한숨에 그래서 정말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thinking이 아니라 thinking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쉽게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눈 떼지 말고 thinking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읽어야죠. 그래서 thinking the planning 그래서 한 번에 가시고 그리고 all over the world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all over the world인데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all over lover. 그래서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여기서 L 발음과 R 발음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발음이 꼬이기가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발음도 여러분들 주의했었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구문 중에 하나니까 all over the world. 여러분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입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세를 살펴보면은요, biology 할 때 biology. 자, 강세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음절별로 모음에다가 강세를 한번 줘보고 내 귀에 익숙한 강세를 찾아주시는 게 나름대로 이제 사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강세에 대해서 실수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biology에서 5의 강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sociology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ology와 관련된 단어들이 제시가 됐을 땐 I에다가 강세를 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ommittee 해서 요번에도 두 번째 음절 그리고 volunteers S 발음까지 끌어주시고요.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잘못 발음하면 우리가 명사 형태와 동사 형태가 있어요. 선물을 얘기할 때는 present, 현재 얘기할 때는 present. 그리고 우리가 발표자라든지 아니면 발표를 하다라는 동사를 얘기할 때는 presenters. 그래서 생긴 꼴이 비슷하거나 똑같은데 약간 우리가 그 품사에 따라서 발음이나 강세가 틀려진다는 걸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바로 요번 파트 1에 있어서 주의사항 제가 알려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요번 지문에서는 나열 구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문이 되게 짧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파트 1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이러한 몇 가지 사항만 빼고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 여러분 연습할 때 잊지 마시고 음절이 좀 긴 단어를 내가 45초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고유명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음절별로 좀 끊어서 우리가 발음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리고 두세 번 읽어보는 이런 습관을 들여서 시험을 보러 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45초를 정확하게 잘 활용하셔서 답변 시간에 실수를 최소화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보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트 2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